인류는 고도의 지적 생명체로 살아가지만 고립되는 순간 개개인의 판단력은 붕괴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고립에 집착합니다. 영화의 멜로나 SF처럼 보이스피싱에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범죄, 대출, 가족, 스미싱, 몸캠 이렇게 5개의 장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르를 정할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은 레파토리가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시나리오에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범죄 장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씨 본인 되십니까? 네, 어디시죠? 네,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바로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피싱 시나리오는 이 관문을 아주 평범한 대사로 쉽게 통과합니다. 피싱범의 첫 대사는 어디 수사관 이 아무개인데요. 홍길동 씨 되시죠? 혹시 김길동 씨를 아시나요? 라고 시작합니다. 수화기 너머의 첫 대사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 잘못 걸린 전화는 아닙니다. 대부분 혹시 보이스피싱인가 하는 의심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단계에서 전화를 끊지 못합니다. 피싱범들의 전화 3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3건의 전화가 지금 나에게 걸려온 전화라 생각하고 전화를 끊을 만한 자리를 포착해 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본인 맞으신가요? 어디시죠? 지금 연락드린 곳은요, 저희는 대검찰청 특수부에서 연락을 좀 드렸어요. 뭐 때문에 전화 주신 건데요? 본인 5월 10일생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연락드린 사람은요, 저는 김지원 사무관이라고 하고요. 다름이 아니라요, 지금 성매매 특별법 위반 및 불가금 은닉건으로 참고인 조사차 연락을 드리게 됐어요. 이 전화 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저는 첨단범죄수사 1팀에 본인 담당하는 김기백 수사관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본인 앞으로 저희 지검에 명의도용 건이 접수가 되셨는데 가 이번 사건에 대한 피해자인지 이제 확인하기 전화드렸습니다. 통화 괜찮으시죠? 네.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고지를 해드리면서 이제 본인에게 몇 가지 질문 드릴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에게 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보세요? 본인 되십니까? 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법원 등기우편 관련해서 연락드렸고요. 네. 연락드린 곳 검찰청의 이정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전에 저희 측에서 등기우편 한 차례 발송해드렸었는데 수령을 못 하셨어가지고요. 실제 사례를 봐도 거의 대부분 전화를 끊지 못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을 거론하는데 그냥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바로 끊어버리라는 조언이나 지침은 지켜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있다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건하는 이분이 처음이신 거죠? 네. 그렇지만 간단하게 사건 주의부터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잠깐 인터넷 사용 가능하실까요? 핸드폰으로도 가능하십니다. 네. 네, 인터넷 하나 켜주시고 말씀 한번 해주세요.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 이대로 있으면 당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나랑 관계는 없지만 이대로 두면 나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겠구나 라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방어 동작을 유도해내고 차츰 더 고립된 환경으로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제 사건이나 이제 본인의 정보가 추가적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되도록 이제 특별한 인물이 없는 곳에서 통화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본인 현재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변에 본인 알고 계시는 제3자 인물이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저 화장실 쪽으로 나가. 혹시 지금 계신 위치가 뭐 근무 중에 계신 직장이십니까? 아니면 뭐 자택에 계십니까? 직장이시면 조용한 곳으로 자리 이동 가능하십니까? 네, 우선 이제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결된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민감한 사항이 많고 사건 자체가 엠바고 사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이제 유출하실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가능하다는 점 인지 부탁드립니다. 한번 고립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깊은 고립으로 몰립니다. 이 단계에서 해야 할 가장 현명한 대응은 바로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정현이라고 하셨죠? 이정현입니다. 그 법원 소속이신 거예요? 아니요, 대검찰청입니다, 선생님. 인터넷창 켜주셨나요? 네. 주소창에다가요, SPO.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들어갈게요. 네네, 대검찰청이십니다. 네. 제가 이 번호 말고 유선으로 전화할 수 있는 번호 혹시 제 문자로 넣어주시겠어요? 문자로 이제 저희 이제 사무실 번호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제가 본인 그러시면 제가 어디로 가면 돼요? 서대문구 통일로 97번지입니다. 서울이고요. 네. 그 누구 찾아가면 돼? 오시게 되면 1층에 민원실이 있거든요. 네. 선생님 주민등록증 내미시면 그분이 안내해 드릴 겁니다. 저는 3층에 있고요. 네. 3층에 누구 찾으면 돼요? 저는 서현아 담당 수사관입니다. 네.
메모하겠다고 말하고 어디 소속 누구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상대가 자신을 수사기관이라고 한 이상 소속을 알려주지 않고 다음 대화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약 피신범이라면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오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패스하고 다음 타겟을 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는 더 많은 명단들이 지금 있으니까요. 소속과 이름 연락처를 메모하고 나면 전화를 끊고 그 기관에 내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이것을 못하게 막으면 피싱입니다. 못하게 막아도 분위기상 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전화기를 떨어뜨리세요. 그렇게 실수를 가장해서 끊고 전화기 전원도 잠시 꺼두세요. 그리고 유선전화 또는 다른 사람의 전화기로 해당 기관의 대표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대출 장르는 이미 고립된 사람들을 선발하는 절차로 시작합니다. 수집된 전화번호에 문자를 뿌리면 그중의 일부가 반응하고 다시 그중의 일부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자는 매일 뿌려지고 있고 그 문자에 걸려드는 사람은 말 못할 사정으로 이미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걸려든 사람들은 인간 대포 통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통장 개설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대포 통장 확보가 어려워진 피싱 조직은 대출 받으려는 사람의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대신 이용하기도 합니다. 대출을 위해선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는데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선 통장 입출금 내역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입출금 실적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해 옵니다. 내 통장 번호를 알려주면 돈이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찾아서 어디론가 무통장으로 송금해달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 나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 범죄에 연루된 돈이라는 걸 알고 그 돈을 내가 착복하면 형용죄가 더 붙게 됩니다. 피싱범의 요구대로 송금을 해주면 피싱 자금 세탁까지 해준 셈이 됩니다. 대출을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받는 것, 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 단계 대출 상담사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대출 상담사들은 대출 장르 보이스피싱의 간접적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피싱범에 대한 분간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 상담보다는 앱을 통한 대출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만 받으시면 되시는데 그런데 아시겠지만 원래 고객님 신용도로는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나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가 전산 작업으로 갑자기 신용도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네. 저희가 고객님 통장에 입금 처리해드려도 금감원이나 아니면 은행연합회 쪽에서 백의연백 감사가 나와서 고객님이 아닌 제3자 그러니까 고객님 지인분 계좌로 입금해드리고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이체를 받아서 사용하라는 내용으로 요청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인분이 단순히 입금만 받아주시는 거니까 지인분 동의 구하시고요. 총 4가지예요. 본인 확인차 지인분 이름이랑 전화번호랑 계좌번호랑 주민번호. 이게 주민번호가 왜 들어가냐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고객님. 이게 왜 들어가냐면 당연히 글을 읽었겠지만은 지인분께서 고객님께 자금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고객님 하루 만에 신점을 보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회적인 방법이 필요한 거고, 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강제 상환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강제 상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자나 중동 상환 수수료 또는 고객님 신용상의 불이익 안 받고 상환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예. 고객님께서 가장 빠르게 받으실 수 있는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으신 다음에 예. 해당 대출 금액을 이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 계약 기간 3년이면 3년 전부 다 이용을 하고 완납 처리하신 것처럼 서류를 이제 작성해서 전산에다가 등록을 해드릴 겁니다. 예. 그러면 평점이 올라가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쪽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면 대출 지급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예. 예, 높은 금리를 일부 일으키셔가지고 사용하는 것처럼 해서 저희가 당일 만기 상환 제도 당일날 빌려서 24시간 이내로 상환 처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맞추신 다음에 저희 쪽 자금을 풀어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대출 절차가 시작되면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는 피싱범들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강제 상환이나 보정 수수료만 내면 된다던 대출은 자꾸 늦어지고 공정 비용 등의 추가 명목 비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지인들한테 이거 돈을 다 빌린 거잖아요, 지금. 예. 그냥 그분들 돈이라도 그냥 돌려드리려고 그냥 대출은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지금. 그럴 네. 지금 자금이 다 나오셨는데 그냥 죄송해요. 계시는 저도 지금 그래 360을 구할 둘이거든요. 이미 들어갔던 수수료라도 환급받으려고 해도 그조차 안 됩니다.
간단하게 지금 담당자가 지급정지가 걸렸고요. 지금 삭제는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90에 대해서 입금 기록 잡아주시면 저희가 총 90만 원 바로 내드릴 거고요. 한 30분 안에. 그리고 묶여있던 90은 저희가 월요일 날까지 처리해드릴게요, 고객님. 한 90만 원 다시 보내라고요? 예. 그 돈이 있었으면 제가 대출을 받았겠어요. 아는데요. 지금 고객 안 그러시면 이게 90만 원이 고객님하고 이사원 과장하고 지금 금강원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서 그 대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처리하고 그래야 90만 원이 지금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안 그러면 지금 이거 지금 대출도 못 나가고 거의 90만 원 환급도 안 되게 생겼어요. 지금 담당 팀장은 난리가 났고요. 일단은 거기 한번 최대한 한번 알아보고 연락을 주세요. 거기. 알아볼 데가 없다니까. 대출 노하우는 편법이 되고 편법은 또 불법이 되고 그러다가 금감원의 단속 때문에 차질이 생겼다며 금융범죄로 몰아가면서 신고도 못하게 고립시킵니다. 소설이나 시나리오 속의 사건의 흐름은 인물의 등장과 그 인물의 성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인물은 소설의 3대 구성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 이 3대 소설의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물입니다. 소설이나 시나리오 작가가 새로운 작품을 구상할 때 가장 먼저 작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설정하는 작업이 바로 이 인물에 대한 설정입니다. 인물 설정이란 인물의 성격과 극중의 역할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흥부와 놀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햄릿,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기생충, 서울의 봄, 노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영화들이 모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고 인물과 인물 간의 대립입니다. 인물은 시나리오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소설과 시나리오 작가들에겐 늘 달고 사는 단어이고 그만큼 자주 쓰고 중요한 단어이지만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선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의 대본에는 이 인물이라는 단어가 가끔 등장합니다. 때들어 대표님 인물이 없는 곳에서 통화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본인 알고 계시는 제 3자 인물이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저 화장실 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냥 인물이 잘생겼다 할 때의 인물이 아니라 새로운 인물 등장이라는 의미를 염두에 둔 인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문 작가가 개입해 있다는 흔적입니다. 국내에서 40만 관객을 모은 영화 제작자 강모 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고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영화 시나리오를 구상하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사건의 흐름의 변화는 반드시 새로운 인물의 등장과 함께 시작됩니다. 피싱의 흐름에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 사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소설이나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들은 이런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피싱 작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피싱 시나리오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다음 편은 피싱의 과정에 새로운 인물이 어떻게 등장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나라면 if I